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밤 12시 반 넘도록 저희 서점에서 한문 공부를 같이 했던 우리 학생들 장합니다. 어제 수업에 했던 내용들을 제가 영상을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오늘 다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12시 반 끝나고 집에 가면 대부분 1시쯤 거의 다 되고 그랬을 텐데, 늦게까지 너무 애쓰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는 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실 걸 권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 3시까지, 2시에서 3시까지는 그렇게 밤늦게까지 하시고, 마지막 날은 밤을 거의 새다시피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1년에 4번이고 여러분 나이 때는 공부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건강이 금방 회복되고 이렇게 건강을 잃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꿈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디까지 올라갈 거니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세계 최고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진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자가 되든, 그 다음에 무슨 교육가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경제인이 되든, 내가 세계에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대학도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학 어디 갈 겁니까? 그러면, 내가 서울에 끝자락에 이런 데라도 가면 감지덕지하지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앞으로도 수능을 보려면 4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꿈이 작으면 안 됩니다. 꿈을 크게 가지시고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2학년 때 난 대통령이 될 거야 해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꿈을 꾸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한문을 배워야 하는지 내부터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런 글자를 썼죠? 이거 뭐라 했죠? 이거 오찬입니다. 오찬. 자, 대통령하고 재계 총수들하고 어제 오찬을 나누었다. 이런 말 있죠? 그럴 때 그 오찬인데요. 자, 이 오찬을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글자를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 어려운 글자를 왜 쓰냐고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이 오찬이란 말을 요즘 굉장히 많이 씁니다. 조금 권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오찬이란 말 많이 써요. 자, 오찬이 뭡니까? 자, 첫 번째, 아침 식사. 두 번째, 오전 티타임. 세 번째, 점심 식사. 네 번째, 오후 티타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만찬. 만찬. 저녁 식사. 어떤 거죠? 자, 오찬. 오찬은, 어제 마친 학생이 몇 명 있는데, 대부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점심 식사입니다. 이 찬은 밥 먹는다는 그런 찬이에요. 낮에 밥 먹는다. 자, 오찬 한번 볼게요. 오는 난 12시. 정오를 얘기를 한다면, 이 정철. 12시 0분 0초. 그러니까 11시. 자, 오전이란 말.
자, 오전은 뭐죠? 12시 0분 0초 전. 그러니까 11시 59분 59초. 네. 이것까지 오전이. 그 다음에 오후는, 그래서 12시 1초부터 밤 12시까지. 오후입니다. 네, 오후. 후. 그래서, 낮밥, 점심 식사를 이렇게 어렵게 오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야, 우리 오찬을 같이 하자. 그렇게 쓰세요. 이건 오찬이란 말은 특정한 계급을 가진 사람이 쓰는 글자는 아닙니다. 이 어려운 한자를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문을 모르실 경우는 오찬이 뭐야, 오찬이? 아마 여러분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아니면 누구 다른 분들한테 오찬이 뭐냐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틀릴 겁니다. 이게 오전에 티타임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아니에요. 점심 식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국가 대통령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오찬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지, 예, 그렇습니다. 자, 한문을 꼭 배워야 하는 또 한 가지를, 글씨 단어 하나를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거 설화죠? 설화. 그 다음에 또 설화가 있습니다. 이 설화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설화가 또 있습니다. 여기 붙은 다음에 이렇게. 자, 설화가 이렇게 많아요. 또 찾아보면 또 있을지 몰라요. 이 설화는 뭐죠? 옛날 얘기죠. 옛날에 지은이도 잘 모르고 입으로 이렇게 내려온 이야기. 뭐 흥부전, 그 다음에 뭐 심청전, 춘향전 뭐 이런 설화들 막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죠? 혀. 이거 혀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건 화를 입는다는 화자죠. 혀로 인해서 화를 입는다.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큰 공경에 처한다. 대단히 큰 손해를 본다. 그때 설화. 정치인들 말 함부로 잘못했다가 바로 낙마하고 정치를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이 설화가 그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눈이죠. 눈설. 그 다음에 꽃. 눈꽃. 이것도 설화예요. 이 설화도 많이 써요. 제주 한라산에 설화가 만발했다. 눈꽃이 많이 피었다. 이렇게도 하지만 또 설화로 표현해서 글을 쓸 수도 있고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자, 설화란 말을 한문으로 써서 정확하게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문을 완전히 무시를 하게 되면 수능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국어나 역사나 뭐 사회 과목이나 심지어 수학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영어 독해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문을 무시를 하면 고득점 맞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 한문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한문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볼까요? 자, 한문. 자, 우리나라 한문은, 이제, 우리나라 한글 창제가, 1400,
46년 세종대왕이 반포를 했죠. 46년에 반포를 했는데요. 한글. 그러면 한글 반포를 하는 순간부터 한자는 안 하고 한글만 하게 됐나요? 이때부터? 아니죠. 한글을 반포를 했지만은 거의 모든 국민이 한문을 썼어요. 언제까지요? 6.25 정도까지도. 그때까지도 한글을 별로 안 쓰고 한문을 썼는데요. 한글을 왜 쓰게 된 계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해방 이후에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해방 전에도 물론 학교가 있었는데 해방 후에 학교가 생기면서 한글을 대대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을 대대적으로 가르치게 되셔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층에서는 한문을 계속 고집해요. 그러다 보니까 1970년도까지 70년대까지 계속 한문을 썼어요. 신문도 전부 한문으로 나와 있고 심지어 교과서도 가로에 해가지고 한문을 다 집어넣어서 한문 번복을 했어요. 뜻을 정확하게 하고 한문을 배우지 않으면 무식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랬는지 좌우지간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그 당시에 좀 유식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신문을 보수 갔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1980년대까지도 국가의 공문서나 중요 서류는 전부 한문으로 썼어요. 80년대까지도. 90년도 대서사 이제 컴퓨터로 쓰고 그러면서 한글을 쓸 정도로 최근까지도 몇 년, 이제 3, 40년 전까지도 한문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한문을 무엇을 공부할 건가를 일단 알아야겠죠. 첫 번째, 음을 해야겠죠. 어떻게 읽는 건지, 읽기. 일단 읽기를 하면 그래도 이 뜻은 나중에 찾아볼 수도 있고 그래요. 일단 읽는다는 거는 첫째가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뜻이겠죠. 무슨 뜻을 지닌 한자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부수를 한자를 읽겠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뭐 숫자 할 때 이런 숫자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숫자가 아닙니다. 저 숫자가 아니고 이 머리 숫자, 이게 머리 숫자거든요. 그건 이게 한문의 글자의 한 부분으로서 머리가 될 수 있는 문자, 글자, 그거를 부수라고 합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또 배울 건데 뭐 사람인, 입구, 뭐 이런 부수가 다 있죠. 부수. 그 다음에 뭐를 해야 하냐면 한문 쓰는 순서를 정확히 해야 돼요. 좀 특이한 거 몇 가지 소개를 할게요. 자, 이거 뭐죠? 힘력자죠. 한문 비슷하게 생겼지만 순서를 틀리게 하는 글자가 있어요. 자, 이겁니다. 이거 뭐죠? 아홉구자. 아홉구자를 이제 요거를 없다고 해서 이거부터 한 다음에 두 번째. 요거 1번, 요거는 이거가 1번이고 이거가 2번.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문을 붓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문 순서는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두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쓴다. 위에서 아래 쓰고, 삐짐하고 교과서에 17페이지 나옵니다. 자습서 17페이지 펴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삐침하고 그 다음에 파임이 있는데 삐친 다음에 쓰고 파임 쓴다.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흐를 유자를 쓴다. 흐를 유. 자, 삼수가 있죠? 왼쪽이죠? 그 다음 위에서부터 쓰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흐를 유자. 왼쪽에서 쓰고 위에서부터 써요. 그냥 이제 삐짐을 한번 볼게요. 이제 막 없다는 막자, 거슬림이 없다는 막역지우할 때 막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부터 쓰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동쪽 할 때 동자. 짠. 자, 요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왼쪽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꿰뚫는 획은 나중에 한다. 자, 꿰뚫는 입구에다가 쫙 내리면 꿰뚫는. 자, 그 다음에 신자도 있죠? 신자. 자, 이거는 나중에 한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 뜻이죠. 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좌우 모양이 같을 때는 가운데부터 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작을 썼죠. 하나, 둘, 셋. 가운데부터 한다. 이렇게 하면 적을 썼죠. 많다 적다 할 때 적을 써. 이렇게 이거 없으면 작을 썼죠. 그 다음에 받침은 나중에 한다. 받침. 자, 책받침변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무슨 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래는 이게 책받침변으로 이게 다 알려졌어요. 그거를 써본다면, 자, 거스를 역자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거스를 역자죠. 자, 거스를 역자. 이거를 제일 나중에 쓴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거죠. 요거를 나중에 쓴다. 지금은 이제 한문에 고사성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고사성어를 알려면 중국의 역사를 기초를 좀 알아야 돼요. 큰 거, 자세한 건 아니라도 그래야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떤 일로 이 글자가 생겼는지를 알려면. 중국이 제일 처음에 나라라고 쓴 게 하나라라고 하죠. 하나라. 하나라에서 상나라. 옛날에는 은나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상나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거 나한테 물어보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은나라로 않고 상나라로 하는데, 상나라로 했으면 우리 역사 옛날에 이 세계사 이렇게 은나라인데 이제는 잘 살펴보니 상나라더라. 그래서 상나라로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무 의미도 없이 상나라로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내 원래 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주나라. 그 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가 한글로 쓸게요. 춘추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에 16나라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나라가 주나라 다음에 이렇게 나라가 엄청 분열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춘추 전국 시대에 뭐 공자, 맹자, 노자, 순자, 장자 뭐 이런 그런 학자들이 정치에 관여를 하고 또 이게 사상에 많이 관여를 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사상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 춘추 전국 시대의 대표적인 나라 볼까요? 자, 제나라, 연나라, 위나라. 춘추 전국 시대의 대표적인 제초, 연, 진, 위, 한조. 이 일곱 나라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50년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외웠는데, 이렇게 왔다니, 지금도 안 잊어먹고, 지금도 제초, 연지, 한, 그 일곱 나라. 일곱 나라 중에서, 이 진나라가, 이 전체 나라를 통일하게 돼요. 자, 진나라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벼화자 들어가죠? 벼농사가 잘 됐는가 봐요. 진나라. 유명한 왕 있죠? 진시황제, 진시황제가 있는데, 자, 이 진나라가, 한나라한테 멸망당합니다. 한나라. 자, 한을 써볼게요. 오늘 이제 공부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한.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한나라. 지금 우리가 글자를 한자 할 때는 한자라 그러죠? 이 한자. 뭐 진, 뭐 상, 이런 한자. 그 다음에 문은 단어. 한자가 아니라 단어를 할 때 한문으로 쓴다고 교과서에 실렸죠?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나라는 언제 자, BC 202년부터 서기 220년. 422년 동안 한나라가 되는데 이 중에 말쯤 돼서 고조선을 침략해서 그쪽 북부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한사군을 설치를 해요. 한사군, 낭랑, 진번, 임두, 현돈 뭐 이런 현도 이런 나라 이런 그 군영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다스려요. 역사서를 보니까 일부 그 다가 활약한 게 아니라 한 두 나라 정도가 굉장히 강하게 통치를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을 시키면서 그 한사군 설치하면서 한문이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내려오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자. 자, 한나라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삼국시대가 됩니다. 삼국시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삼국시대의 위척오와 각축전 벌리는 것이 삼국지. 삼국지에 나온 그 삼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진나라인데요. 아까 진나라하고 틀려요. 한자가. 이렇게 해서 이 진나라예요. 아까는 이 진나라였는데 지금은 이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북조가, 남북조 시대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해요. 근대, 좀 국가들을. 자, 여기, 자, 수나라가 생기죠? 수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송나라. 그 다음에 원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 이렇게 해서 청나라가 거의 조선 시대에 막을 내릴 때쯤 청나라도 그쯤에서 멸망해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거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고사성어가 주로 언제쯤이냐면 한나라 전에 진나라. 아까 춘추 전국시대 있죠.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이 시대에 주로 그때의 이야기를 고사성어에 많이 나와요. 위초고도 없진 않아요. 좀 있는데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고사성어. 예. 자,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이게 어떻게 보냐면요. 자, 오늘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나에게 수당을 주면 소원이 없겠네. 내가 명창한 생각인가?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소원이 아니고 송원이에요. 여기도 멍청이 아니라 명청. 오늘 늦게까지 공부해서 수당을 주면 송원이 없겠네. 내가 명창한 생각인가?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외우면 오래오래 외울 수 있어요. 제가 50년 동안 외웠다 그러잖아요. 안 잊어먹었습니다. 중국 역사 아까 앞부분, 진나라 이전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걸로 하면 중국이 통째로 역사가 됩니다. 여기다 이제 뭐 가지를 치는 거죠. 군사제도가 어땠고, 뭐 무역관계가 어쩌고, 뭐 정치제도가 어쩌고, 뭐 화폐제도가 어쩌고, 이런 거가 이제 이게 밑에 딸리인데, 이런 순서를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외우면 공부가 안 돼요. 역사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역사를 배우죠. 중국 역사 이런 식으로 큰 골자를 잡아서 역사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한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짜임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자, 상, 코끼리 상이죠? 상형. 요거를 있죠? 요거를 이렇게 하면 형발할 때 형자가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3개. 약간 기울여서 금으로 3개. 이거에 형상 모양형 모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사자가 여기에 이제 있는데요. 자, 이거부터 하죠. 이거부터 이렇게 쓰고 나리자 쓰고, 그 다음에 일사자 또 이렇게 하고 쫙 한가운데 제일 마지막 내린다고 아까 배웠죠. 쭉 내리는 걸 제일 마지막에 한다. 자, 이거는 손가락이란 뜻이 있지만 무슨 뜻이 있냐면 가리키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 이것도 일사자예요. 보통 일하죠. 뭐 사업 뭐 이런 거 일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사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사물이라고 여기를 해야 돼. 그래서 사물을 가리키다.
예. 자, 그러면 요거를, 보기를 통해서, 이거 알아보겠습니다.